10월 뉴스 시작합니다. 시애틀과 서울 등에서 언리얼 페스트 2024 행사가 열렸습니다. 언리얼 엔진 5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과 엔진을 이용한 제작 과정 등이 발표됐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로열티를 낮춰주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예고했던 대로 언리얼 5.5 프리뷰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역시 10월에 정식 버전 출시는 힘들었나 봅니다. 일단 시험 버전이 출시됐고 렌더 관련 기능을 비롯해서 많은 기능들의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리얼 페스트 행사가 끝난 뒤에 유튜브에 행사 관련 영상들을 올려주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발표된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기가 흥미로웠습니다. 3D 프로그램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 언리얼 엔진만 가지고 제작했지만 퀄리티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다소 놀랍기도 했습니다. FX의 경우도 모두 언리얼에서 나이아가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언리얼 페스트 서울에 영상 플레이리스트를 링크 걸어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해당 기사 링크와 유튜브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세가 게임 원작의 닌자 영화 시노비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슈퍼마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인데 왜 안 만들어지나 의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감독이 크리스 햄스워스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익스트랙션의 감독 샘 하그레이브라고 합니다. 이 감독은 스턴트맨 출신의 감독으로 당연히 액션 연출에 상당한 재주가 있습니다. 영화 익스트랙션의 원테이크 액션씬은 굉장히 유명하죠. 시나리오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애초에 내용이 중요한 영화 같지는 않아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을 알 정도면 나이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VFX 아티스트 조셉 벨이 VFX 산업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벨은 VFX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좌절을 느껴 오랜 기간 본인이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주얼 이펙트 월드 아틀라스라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기술이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재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모아 그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를 차트로 표시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벨은 ILM과 더밀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 아티스트입니다. 문서가 제법 많은 양이기는 한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NIM 랩스가 개발한 스튜디오 관리 플랫폼에 대한 기사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등의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력 관리와 라이선스 관리,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면 한눈에 모든 프로젝트와 인력, 남은 프로그램 라이선스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문서로 흩어져 있지 않아 편리해 보이기는 하네요. 연간 라이선스 비용을 $30 정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무료 버전이 있으면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이 프로그램은 현재 디지털 도메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해당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던 일본 포카리 스웨트 광고의 AR 촬영 방식에 대한 제작 과정 기사가 올라와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AR 촬영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게임 포켓몬고처럼 어느 특정 위치를 휴대폰으로 비추면 그 위치에 포켓몬이 소환되어 실사 배경 위에 나타나는 것을 휴대폰에서 캡처할 수 있는 것처럼 AR 게임의 원리를 이용해 촬영되었습니다. 즉, 영상에 나타나는 게임 캐릭터들을 따로 렌더링해서 합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리얼타임으로 현장에서 플레이해서 실제 사람과 배경과 함께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게임 캐릭터들이 나타나는 시기와 장소는 미리 마커 표식을 현장 벽이나 바닥에 붙여두고 아이폰 카메라가 마커를 비추면
QR코드를 인식하듯이 인식해 그 위치에서 게임 캐릭터들이 나타나게 했다고 합니다. 세대 아이폰들을 연결해 AR 카메라 리그를 제작했고 AR 키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카메라가 세대인 것은 실사 촬영과 AR 촬영 캡처를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배경은 미리 실제 장소를 스캔한 뒤에 모델링해서 유니티 엔진으로 넘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들도 같은 방식으로 엔진으로 넘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ARKit 앱의 경우 카메라가 빠르게 달릴 경우 마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더운 날씨에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어다녀야 했기 때문에 하루 3번 이상의 촬영은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언제 기회가 되면 제대로 된 분석 영상을 만들고 싶기도 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가을인데 여유롭게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 품질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달 되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